건축업을 같이 운영하셨고 저희 집에 할머니가 두 분이신데 작은 할머니, 저희 할머니, 큰 할머니시고 작은 할머니께서 운수업, 택시업을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지만 지폐가 항상 거기에 가득 쌓여 있었고 거기서 지폐 하나를 빼도 돈뭉치 하나를 빼도 모를 정도였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그 경제인 협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경주 이씨들의 모임의 경주인 협회였던 것 같아요. 기업인들. 거기에 회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병철 회장님이 그때 회장님이셨고 저희 할아버지도 그 당시에 그 건축을 하게 되면 도급순이라는 게 있는데 그 도급순위가 상당히 높아서 거기에 같이 경제인 협회에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는 이제 큰 집의 아들로서 석재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석재업을 운영하셨는데 그 석재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산을 사셔야 되기 때문에 산을 하나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산을 운영하려면은 거기에 또 공장이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또 지어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었던 모든 조형물들이 있는데 그 조형물들은 쉽게 말하면 무덤이나 어떤 뭐 건축물 같은 데 그런 데 있으면은 탁 같은 거라든지 비석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거는 다 전략 일본으로 수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단위가 제가 진짜 어렸을 때인데 그 조형물 하나에 100만 원이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큰 돈이었던 걸로 기억돼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쯤에 그때 어머니와 저하고 유산 정리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 통장에 있는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했을 때 대략적인 가치가 한 60억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그 생전에 두 분 다 생전에 유산 정리를 일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제가 셋째인데 저는 그 유산을 받아서 금방을 시작했습니다. 금방을 시작해서 잘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그런 걸 사둔 건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 한 달에 월 한 2천에서 3천 정도 그 정도의 수익을 고정적으로 벌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좀 알뜰하게 좀 저축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1년, 2년, 3년 가면서 제가 잘나서 버는 돈인 줄 알고 항상 이제 금은 현찰로 거의 거래가 됐었고 현금 장사였기 때문에 돈이 항상 제 주머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화수분 같아서 방탕하게 사용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지금 살아오면서 3번을 했는데 금방도 했었고 그 다음에 웨딩 카페에서 다음에서 운영하는 웨딩 카페도 운영했었고 웨딩 컨설팅도 운영했습니다. 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었고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도 어느 정도 재기 자금이 있어서 재기를 했었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시작했던 웨딩 컨설팅 사업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돈도 투자했고 많은 시간도 공들여서 시작했었는데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제 실패했을 때가 저에겐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고 그때에는 거의 재기 자금도 없었고 그때 있었던 그 집이라든지 뭐 개인적인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빚을 갚기 위해서 좀 모자란 금액의 대출을 받아서 다 빚을 갚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 수중에 나중에 빚 정리하고 남았던 금액은 딱 1,400원이 있었던 게 제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사업체들의 이제 재산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빚을 갚고 이제 남아있는 업체들을 빚을 주지 못했을 때였는데 그때쯤에 이제 전화가 오기 저한테 시작했어요. 그래서 빚도 쪽이 전화가 오는데 하루 왼종일 전화가 왔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는 더 이상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안 됐었어요. 근데 안 받으면 또 난리가 나니까 어느 정도 말미를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만 좀 전화가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 시점이 한 6개월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아침에 오는 게 굉장히 두려웠었고 그러니까 저녁 한 1시 정도 넘어가면 전화가 그때부터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이 저한테 유일하게 좀 쉴 수 있는 안식 시간이었던 걸 기억해요.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찾아와서 문 한번 열어줬다가 어쩔 수 없게 부닥치는 바람에 그래서 돈 빌려서 몇십만 원 갖고서 그 사람이 갔던 기억도 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이후부터는 집에 낮 시간에 있지 않고 한강을 돌아다녔던 기억을 하고 있어요. 빚도 쪽에 시달리는 전화를 한 6개월 동안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아침부터 저녁 12시 넘어서 1시까지.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고, 한편으로는 이게 내가 죽으면 다 끝인데, 그런 생각도 했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좀 몸이 안 좋아서 또 병원에 또 시술을 받아야 될 시기였는데, 그때 좀 대장 쪽에 용종이 굉장히 큰 게 있어갖고, 근데 그때 그 시술을 받을 때 그 시점에는 죽을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잘해서 빚을 갚아보자, 한번 재도전 한번 해보자, 재기를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인한테 상하차 난 거를 알게 돼서 처음에 일을 하러 갔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그날 6시 반에 시작해서 새벽 6시 반에 끝났는데, 그때 받았던 돈이 저한테 한 10만 원 조금 넘게 받았던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그 돈이 굉장히 저한테는 뭐 용돈거리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돈이 저한테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돈이었습니다. 그걸로 그렇게 시작해서 3년 정도 상하차 일을 시작했고, 너무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진짜 울면서 기도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더 이상 일을 하기 싫다, 출근하는 자체가 싫었으니까. 근데 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게 뭐냐면은 거기에 나가지 않으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제 인생이 제일 힘들었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